자, 지금부터 네.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혈전의 징후들을 닥터의 경고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장성원 교수님 알려주시죠. 네, 가슴에 이런 변화가 있는 분들은 경고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경우는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확히 시간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 시부터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코끼리가 발을 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주부님들은 이제 비유가 주로 집안 살림이라 뭐 빨래를 쥐어 짜는 것 같다든지 가슴에 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든지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급성으로 심장 혈관이 막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관상동맥 혈전일 경우에 느끼는 증상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관상동맥이면 이렇게 심장 주변에 왕관처럼 있는 동맥이라고 했던 것도 같고 맞나요? 그러니까 예, 심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심장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왜 네, 그런 그래서 거예요? 심장 바깥을 싸고 있는 그 혈관 모양이 꼭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혈관이 한 80%, 90% 막혔을 때는 그래도 피가 좀 흘러가니까 그 뒤쪽에 있는 심장 근육에 이제 혈액이 공급됐다면 그게 100%탁 막히는 순간에는 마치 우리가 물이 100도씨가 넘어가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듯이 그 밑에 혈관에 혈액이 전혀 공급되지 않으니까 심장 근육이 괴사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한 심장마비, 부정맥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호주의 남성 어깨 통증 호소 후에 3일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는 기사였는데 어깨 통증과 심혈관은 뭐 위치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니까요. 심근경색이 그게 걸렸을까요? 좀 특이한 것 같죠. 아니, 저 아는 분도 치통이랑 복통 때문에 병원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고. 아니 이거 왜 이래요? 네, 보통 심장은 이제 왼쪽 가슴 부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위가 아프면 심장병을 의심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방사통이라고 해서 여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연결돼 있는 신경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턱까지 갈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명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장 쪽까지 갈 수 있고요. 앞에서 뉴스에서 보신 분처럼 어깨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특히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식사하시는데 턱에 있는 통증이 없다가 생기면 대부분 치과를 가시는데 그게 네. 아니고 이게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아기를 출산하셨던 우리 어머님들은 심장의 위치가 남자분들보다 조금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체했다, 더부룩하다, 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일수록 이런 증상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당뇨병, 진통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도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혈전 아까 보신 것처럼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증상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증상이 생기는데 아까 손가락 뭐 4-5개 중에 2-3개 정도 접는 분이다라고 하시면 딱 첫 번째로 혈전병 의심하셔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시도록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혈전이 진짜 무서운 게 이제 관상동맥뿐만 아니라 네. 그 심장 안에 있는 혈관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위험하다고 하네요. 안에 생기면 정말 끔찍한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교수님? 네, 그 심장 안에도 우리 심방과 심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이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거는 이 심실 공간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저건 이제 심근경색이라든가 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안에 저류 현상이 생기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정맥. 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이라고 하면 심장이 힘있게 수축 못하고 부르르 떨면서 그 안에 저류가 생기고 거기서 혈전이 생기는 것이 저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뇌경색, 그리고 중풍이라고 말하는 그런 질환이 올 수 있고요. 저렇게 혈관 한 군데 중요한 데를 막으면은 그 뒤쪽으로 혈액이 공급되는 그 뇌 쪽이 전부 다 괴사를 일으켜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편마비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뇌경색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또 저희가 뇌혈관 보시는 교수님도 초대했잖아요. 우리 조동영 교수님의 닥터의 경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뇌혈관의 혈전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3가지 키워드입니다. 갑자기, 잠깐씩, 자꾸
이웃, 손, 발 하면 뇌혈전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웃 손발은 저게 뭐예요? 저만 지금 모르는 건가요? 저도 몰라요. 뭐예요? 이게 네, 무슨 처음 말이에요? 들었어요. 네, 이제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해당 부위 뇌조직에 혈류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뭐 편측 마비가 온다든가 구음 장애가 생긴다든가 어지럽질, 균형을 못 잡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들을 이제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게 이웃 손발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네. 하나씩 보면 일단 뇌졸중의 전조 증상 첫 번째 이 하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보통 이렇게 양쪽이 다 올라가게 되죠. 예, 이렇게 된다든가 두 번째는 손으로 무언가를 집었을 때 자꾸 힘없이 이걸 떨어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세 번째는 발음이 평소보다 어눌하다든가 이렇게 이웃 손발 요 세 가지가 증상이 반복이 될 때는 저희가 뇌졸중을 강력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점점 자주 생긴다. 이렇다면 더욱더 강력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이 손 아귀 힘도 좀 약해져서 저도 뭐 옛날보다 잘 떨어뜨려요. 잘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요즘 날 더우니까 가끔 좀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있는데 더위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예, 물론 이제 그런 증상들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기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 갑자기, 잠깐씩, 자꾸만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뇌혈전증을 강력히 의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의 뇌는 이제 100g당 1시간에 50ml의 혈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은 혈류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류량이 시간당 이제 20ml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꾸 물건을 잡았다가 놓치던가 아니면은 뭐 어지럽다든가 말이 잘 안 나온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막 크게 오는 게 아니고 짧게 나타납니다. 아. 네. 1, 2초, 길어야 10초.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빈도가 조금씩 더 짧아지고 점차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큰 혈전이 뇌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뇌경색을 만들 수 있다는 적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꼭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